복지건강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행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따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 증언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도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정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문태경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성용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재미자 간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정아 식품의학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포항, 김천, 안동 세 개의 원장님들끼리 연간 뭐 유기적인 회의라든지 협조 이런 거 하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 김천, 안동은 제가 처음 오셔서 김천에 답변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 우리 3개 의료원장들이 요전에 이제 안동 의료원장님이 불의에 또 그만두셔가지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한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3개 의료원이 돌아가면서 그 의료원장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 방향을 그런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애로사항이 뭐 어떤가요? 어떤 부분이 있었던가요? 아마 일단은 그 병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고 또 이제 각 병원마다 또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문이나 의견 교환을 주로 했었습니다.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서로 소통하면서 각 병원 간의 애로사항, 발전 방안, 논의가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문을 했고, 공공의료기관이 수익 창출을 매달려서는 안 된다, 과잉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치 않는 과가 있어서 그 과로 인해서 결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건강검진 정도만 그거 갖고 나머지는 내과나 이비인후과 등등이 있어서 치료가 감기 환자라든지 치료가 가능할 것인데 가정의학과가 2개나 있다든지 아니면 성형외과가 수술 환자가 없는 성형외과가 있다든지 연간 예를 들어 가지고 진료 수익이 적어도 꼭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된다면 소아청소년과라든지 꼭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데 수익 자체가 창출되지 않는 이사를 운영하다 보면 결국 거기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계 간에 원장님께서 수익을 하고 해서 번갈아 안동이나 김천이나 포항이나 돌아가면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이사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과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해 주시 부탁을 드리고 여기 지금 행정처장님들 3분 다 오셨는데 아마 업무는 대동소이할 겁니다. 김천으로는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만은 행정처장님들이 병원에 부임하셔가지고 병원 일을 아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식품의학과나 우리 복지건강국에 계시다 가신 분 몇 분 되신가요? 아니잖아 지금. 국장님 답변하세요. 왜냐면 국장님. 우리 행정처장들 나가셔가지고 우리 도에서
하긴 나가시는데 퇴직하고 가시는데 그분들이 병원 운영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나가는가요? 아니면 그냥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분들, 보건복지국에 근무하신 분들은 좀 나가기 어렵고요. 그 행동. 아니 우리 지금 나가는 사람이 조광래, 박노선, 강성희한테 보건복지부 얘기를 왜 하노? 그분들은 행정기구에 그 보건복지 업무 보고다가 바로 나가기는 우리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으로 유사 업무로 나가기 어렵고 전부 다 세계 행정처장들 나가는 분들이 병원 일을 아시는 분들이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게 알고 있지는 않은. 크게 알고 있지도 않은 분들이 여기 나가서 병원 사업 계획부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행정처장이 처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회에서 몰라요. 병원의 행정처장이 짧게는 1년, 2년, 3년씩 근무를 하시면서 집행부하는 어떤 소통을 하는지 모르지만 의회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우리 병원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원장님들 일일이 오시기가 힘든단 말입니다. 그런 행정처장들이라도 의회에 자주 와서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뭐 원래 좀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도와달라든지 같이 가자든지. 그 원장님들이 이 행정처장을 왜 데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정실장 하면 이 일 다 하잖아 어차피. 모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공의료 사업에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할 수 있는가 그 처장들. 그 직원들이 다 하잖아. 자, 이분들이 나가서 이분들의 연봉이 병원 적자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심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도와 의회와 병원 간의 교량적 역할, 그 다음 병원의 애로사항들을 풀어나갈 역할들을 하라고 그 자리에 나가 있습니다. 보건 전문직, 우리 보건복지 쪽에 식품의학과나 이쪽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 역할을 해줘야 원장님들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오만할 거 아니냐고. 옥상옥처럼 감시자처럼 도에서 내려보니 병원은 감시하는 사람처럼 가가지고 굴림해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일하는 게 뭔지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예산 조직 거기 산다고? 하는데 그 앞으로 좀 원인들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하죠.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획조정실 하고 있어요. 업무도 모르는가요? 병원 업무. 실제로 그 역할은 우리 도하고 역할은 우리 도에서 나가신 행정처장님들이 하시는데 좀 원님들하고도 소통 앞으로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나간 처장들이 지 역할을 하면 병원을 운영하는데 좀 더 편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 행정처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더라면 안 그래도 공공의료관이 어렵다 했는데 그 임금비는 적지 아니냐고. 자,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진료도 해야 됩니다만 초고령화 시대에 됐을 때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노령층들이 편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도 당연히 그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해야 되지만 시설도 확충해야 될 것이고 뭐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행정처장이 의회에 와서 그런 일을 했나 이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원장님 모셨던 부분은 원장님들이 행정처장 직제가 원장님 밑에 들어가서 병원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면 행정처를 없애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드리고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공공의료기관이 정말로 명실공히 도민의 건강 지키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장님 따로 놀고 처장님 따로 놀고 행정처 이외에는 원장 직할에 다 소속이 되는데 행정처장만큼 보면 별개 조직같이 움직일 경우가 있다 이거죠. 지금 계시는 처장님 막 앞에도 그랬다는 얘기죠. 계속
역대에 현직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감시 감독을 하다가 이제 퇴직 공무원이 나간다고. 그 자리를 오기는 없애라기보다가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쪽으로 소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정리를 해서 진짜 병원을 잘 움직이는 전문가를 행정처장으로 모시는 게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나. 나와서 계속 적자가 돈다 소리 듣고 뭐 이런저런 소리 들을 필요 없이 정말 행정의 달인이 그 자리에 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지금 그 처장 모셔놓고 내가 이런 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럴지 모르지만은 너무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 역할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왜 그 자리에 가 계시는지, 뭔 일을 하시는지, 여러 가지 뭐 추가 질문 사항도 많고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의료원이 명문화된 행정사무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쾌적한 환경, 우수한 의료진, 우수한 의료기기, 친절한 서비스, 그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돼야 농병원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차체는 세 개의 병원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의사를 서울에서 모시고 온다. 회진 진료를 그래 받는다. 돈에 우리끼리 의료원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데 외부 진료를 어떻게 그분들을 모셔와서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세 개의 병원도 통합까지 가지 않더라도 병원장들끼리 자주 만나서, 그런 부분 또 행정처장들끼리 자주 만나서 각 병원의 애로사항들 그 논의된 것을 의회에 와서 소통을 하고, 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달라고, 또 뭐 일이 필요하면 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래 좀 같이 협조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3개 의료원의 운영비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그렇죠. 없고요. 그 의사 인건비를 의사 인건비를 얼마 정도? 작년도에는 30억, 의사 인건비. 올해는 그 24, 각 내년도에 24억. 아니 각 의료원마다 의사 인건비 총괄입니다. 총괄 뭐 아니 총 30억을 주는 겁니까? 예. 30억. 예. 그럼 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포항부터 우리 처장님. 예, 퇴직연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매년 뛰가지고 어떻게 아니? 적자 보는데 어떻게 뛰어요? 적자 안 봅니까? 포항은 1년에 그 퇴직연금 얼마나요? 포항은. 자, 안동의료 원장님. 얼마나요? 퇴직연금 1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김천호는 1년에 저희가 30억씩 넣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30억. 네. 저기 안동의료원 연말에 12억 5천이었습니다. 12억 5천 30억. 저희들은 얼마 정도예요? 지금 80억인데 아니 퇴직연금을 1년에 예예 80억. 예예예 80억을 넣는다고? 아니 그 85% 정책보다 넣으면 85% 있습니다. 100%를 넣어줘야지. 어떻게 85%를 넣어줘?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야? 85% 하니까. 기본이야 기본. 1년에 얼마씩 들어가요? 83억입니다. 83억? 예. 아니 누적이 1년에 얼마 들어가냐고. 원래 왜 없어? 퇴직연금을 안 넣어줄 수 있어? 참다. 봐봐. 처장 원장들이 30억, 네. 안동 16억, 포항 얼마? 그러한 내용도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직원들의 불만이야. 보통 퇴직금을 다 100% 줘가지고 운영은 법인 안동의료원 통장이지만 직원들이 운영을 해요.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 아시겠습니까 원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얼마나 들어가? 포항은 지금 20억 들어갔습니다. 20억. 예. 1년에 20억. 예, 그래. 앞으로 100% 다 정리해가지고 왜? 이제는 퇴직금을 1년에 딱딱 정산해줘요. 후에 누가 임금이 올라도 임금 오른 분은 안 줍니다. 매년 정산해야 돼. 이제는 퇴직연금법에 의해서
통장에 내가 월 100만 원 받으면 대인 딱 걔가 100만 원을 딱 넣어주면 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누직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년 근무했는데 30년 말째 있는 30% 거기 3개월 월급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매년 정산을 해줘요. 통장에 불입을 해가지고 그 운영을 본인이 하는 거야. 그럼 운영을 해서 이제가 뭐 좋은 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벌면 자기 거고 손해보도 자기 거야. 자기가 손해보는 거야. 근데 30억, 16억, 20억을 못 버는데 어떻게 넣어줘? 그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넣어주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넣어주는데 봐봐. 의료원에 30억, 16억, 20억을 못 버는데 뭐로 넣어줘? 그렇게 적자라는 개념은 사기업도 그렇고 그런 걸 의무적으로 넣어주고 경영에 수익이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판단이 잘 돼요. 들어봐요. 내가 국장님,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못 넣어주고 있다고. 퇴직금도 85% 넣어주고 안동원도 적자를 보면서 넣고 김천원도 적자 보면 넣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이면 약값이나 이런 돈을 5개월 후에 줘요. 아십니까 국장님? 내용을 운영하면서 처음 알고 있어요. 처음 들었죠? 예, 그래서 약값이나 이런 걸 5개월 밀려서 줘. 그래 이 돈을 먼저 넣어. 퇴직연금이나 이러한 부분을 30억을 의사를 지원해주고 의사들도 퇴직연금 넣어줘야 돼요. 굉장히 많아. 의사 부문에. 그걸 한 것도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국장을 3개월을 운영을 합니까? 의사들 월급 한 달치를 퇴직연금에 넣어줘야 돼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마지막 3개월 후 마지막 퇴직하면 돈을 다른 데서 뭐 어떻게 조달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주면 되지만 지금은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직원들이 다 100명 이상이야. 그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러한 중간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일단은 퇴직연금 넣어요. 무슨 말이면 돈을 지출해야 될 거를 돌려막기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돌려막기 해. 맞죠 원장님?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어느 한순간 내서 김천의원이나 포항의원이나 안동의원이 문을 닫으면 누가 책임져요? 돈에서 책임져야 돼. 그러한 것을 관리 감독하라고 우리 그 국장님도 있고 담당 과장도 있고 담당 직원도 있는 겁니다. 한번 재무조편 한번 봤습니까? 국장님 3개월 의료원 한번 쭉 가보십시오.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것도 모르면서 뭘 국장을 합니까? 의료원을 돌립니까? 돌려막기 하고 있어. 지금 3개월 의료원 문장들은 머리가 다 아마 깊게 생각하면 머리 아파. 앞으로 운영비를 주려면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이거를 반드시 보고를 해요. 지사님한테. 예, 파악해서 그 운영비를 30억 의사 보조로 주는 게 아니고 더 줘야 됩니다. 운영비를. 안 그러면 그 의료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약값도 왜 5개월 후에 주냐? 이 돌려막기 하는 거야. 월급 주려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돌려막기 안 하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줘. 직원들 월급을 생각을 해서 운영비를 도와줘야지 뭐 운영하는데 힘들지 않지. 직원들 월급도 다 약값 늦게 주는 거야. 뭐 모든 거를 늦게 주고 하면서 돌려막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예, 원진 얘기하신 거 미처 저도 우리도 그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오늘 3개 의료원 왔을 때 내가 국장님하고 다 부른 이유가 우리가 같이 하는 이유가 의료원의 힘든 점 이러한 거는 알아줘야 돼요. 모르면서 뭘 3개 의료원에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왜 C가 나왔니 왜 5등급이 나왔니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정말 저소득층 우리 그 뭐지 경상북도에 힘든 사람들은 의료원에 와요. 안동의료원도 그렇고 포항의료원도 그렇고 김천의료원도 그런데 그분들을 생각해서 병원 운영하는데 알아야 됩니다. 국장님, 재배자 과장님 맞죠?
예산을 줘야 됩니다. 운영비를 주고 이분들한테 뭐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의사 지원해준다고 의사 올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상계 우리 원장님들하고 처장님하고 얼핏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건비로 명목으로 30억 연도 24억 나가지만은 이거는 인건비 명목 출연금 개념이지만 출연금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출연금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줘야 됩니다. 네, 운영비가 무슨 말이냐? 얘기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정말 해줘야 될 게 운영비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의료원에 그나마 직원들 월급도 잘 못 줘. 월급도 되면 머리 아픈 거야. 자, 우리 박영수 아무쪼록 의원님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도 3개 의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고민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의료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권영원 씨 안했듯이 지난번 4천만 원 들여서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허구성에 대해서 본인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부장님 그 내용 얘기 들었어요?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 건 들었는데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예산 낭비였다. 일단 본인은 합수적인 한마디로 하면은 그 용역은 신뢰할 수도 없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안동의료원을 구체적으로 신청서에 이전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한 실질적으로 용역을 서로 실시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는 현재 안동의료원을 존치해서 앞으로 그 안동병원이나 아니면 성수병원 그 경기형을 강화시키고 앞으로 그 안동의료원이 가야 할 방향이 존치해서 하는 방향. 또 하나는 이전했을 경우에 두 가지를 가지고 의료원과 병원을 전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용역했던 그런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역 회사에다가 용역 금액에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도에서 한번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용역을 전문 용역 기관에 하기 위해 갖고 우리가 그 연도 예산에 4억을 편성했고요. 그 지방의료원법에 보면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문기관이 많지는 않았지만 지방공공기관 의료원 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보건진흥원에 우리가 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용역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구체적으로 용역사 이름을 행감장에서 그걸 할 필요는 없고요. 예. 뭐 일단 속기사 위원장님 방금 거론했던 그 용역식 내용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용역다운 용역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연피용이고 또 과업 지시가 하락되는 그런 형식적인 용역을 하지 말고, 응? 그러고 용역을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주문한 바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용역을 정말 제대로 실시해서 안동의료원이 현재 있는 위에서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했을 경우하고 두 가지를 측면에서 용역을 실시하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용역을 실시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의료 인력 그 인건비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세기호랑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담당 과장께서 제가 제안한 방법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하셨습니다만은 또 따로 보고를 다시 이제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두 번째까지는 항구였고 세 번째 마지막 해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세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 예, 우리 재미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염병 관리과장 재미자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그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공공의료원에 공백 기간이 많이 있었고 그간에 또 코로나도 그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전문 과목인 선생님들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해년도에 필수 과목을 모시고자 하는 의도로 10분 중에 지금 현재 8분을 모시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3개월 의료원 원장님께서는 지속할 수 있도록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들이 필수 과목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의료원의 정신과라든지 응급의학과 이런 부분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 이런 전문 과목 선생님들은 한 번만 계셔서 될 일이 아니고 한 3분, 4분 계셔야만이 응급 상황에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도 지금 그 공백 기간의 전문 과목 필수 선생님 제외한 나머지 또 과목의 선생님들이 아직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차년도에 한 번 더 10분을 모시고 향후 3년차 되면 첫째 년도, 둘째 년도에 계시는 분을 조금 할애해서 그분을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장님. 예.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가 일반 병원하고 우리 의료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열세적으로 방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의료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의료 인력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보다도 여기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굉장히 키워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각 의료원에서 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의견 수렴해가지고 의료 인력 지원에 좀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과장님. 앞으로 그 학중에 나가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병원의 폐계 담당 책임자 오셨습니까? 안동의료. 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조금 앞서서 그 박영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퇴직금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퇴직금 추계액하고 DB형 예치 잔액 증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이 재활의료센터 접근성 대책이 뭐냐 이래 물어서 방금 받았는데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잘 알다시피 퇴직금은 근로자가 매달 월급 나갈 때마다 원지징수하듯이 떼서 그 퇴직금의 충당금에 이렇게 적립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거를 달달이 안 하고 연말에 가면 그 해에 3개월 급여를 평균 내서 건속연수를 추계획을 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퇴직 안 했기 때문에 추진 안 해서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손실 처리하고 실제로 본인한테 안 줬으니까 고용주로 봐서는 부채거든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데 요래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퇴직할 때 가면 항상 모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급여가 상승되기 때문에 마지막 퇴직할 시점에 평균 급여를 산출하면 그 전에 적은 때 했기 때문에 그럼 고용주로 봐서는 그만큼 항상 보태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 추계획을 예치를 해놓는 게 원칙인데 대부분 잘 안 해서 근로자가 나중에 실제로 퇴직을 못 받는 이런 사고들이 생기니까 퇴직연금 제도 나온 거거든요. 그게 DC형하고 DB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DC형은 매월 급여 나갈 때마다 그걸 떼어서 은행 갔다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주가 사인해주고 본인 사인해주면 본인이 직접 차가도록. 그래서 나중에 급여가 올라가도 고용주는 그 이상 책임이 없어요.
평균 잔액 이런 개념도 없어. 그걸 쌓아주기만 하면 되고 DC형은 DB형은 그게 아니고 예치를 하되 퇴직할 시점의 평균 급여 산출에서 추액하고 차이는 또 추가로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말씀드리면 하면 우리 의료원에서 이게 준비 안 돼가 있으면 어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안동의료원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워낙 작은 것이라서 본의원도 보기가 쉽지는 않는데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이 이 서식에서 어느 게 추계액입니까? 그 2022년도 퇴직급여 추계액 있죠? 10월 31일 현재. 그러면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추계액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게 12월 말, 12월, 11월, 12월 요 평균 임금 구해서 근속연수를 곱하면 추계액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느 겁니까?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12월 연말 잔액이 지금 맨 각쪽에 보시면요. 맨 퇴직 충당 기말 잔액. 그러면 이게 113억 8천 이거 맞습니까? 네, 113억 8천이. 그러면 안동원으로 봐서는 이렇든 저렇든 일시적으로 퇴직하면 113억 8천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퇴직할 때 예금을 요걸 대비해서 했는 게 아까 50m짜리 이거 맞습니까? 7,500. 잠깐만요. 50억 7,500만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뭡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DC형입니까? DC형 얼마나 있어요? 이건 전부 DB 아, DC형은 이 축에서 빼내야 되거든. 맞죠? 빼내고 요금에서 차익을 구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이게 안동의료원의 부채로서 그걸 예금하고 있어야 돼. 다른 데로. 맞잖아요. 근데 그거가 금액이 얼마예요? 저희도 별도로 예금은 못하고 있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본회의원이 봤을 때 추계액이 113억 8천이면 이걸 속기 기록해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옛날 방식이라면 113억 8천이면 퇴직금 충당금 이 정도로 있을 리가 만무예요, 사실은. 네. 만무한데 그러면 여기서 DC형은 빼면 실제로 DB형이 얼마죠? 추계액이. 여기 지금 말씀드린 지금 퇴직 충당 부채에 지금 113억 8천만 원이 DC형은 아까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매월 이제 적립을 해서 DC에 대한 퇴직금 부채를 떨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 별도로 적립을 하고 있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부채는 없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정말 그거조차도 안동의료원 계좌에 그거를 적립은 하죠. 매달 안 하니까 하잖아요. 저희들 곧바로 발생을 하면 곧바로 지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적립을. 그거 지금 그래 말씀하시고 틀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DC형 행위라 말은 달달이 급여 나갈 때 띄가지고 그 안동의료원 개인 계좌로 넣는데 잔액은 개인별로 나와요. 예, 개인 계좌로 해가지고 금융 저희들 관리 운영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금액 리스트 하나 좀 추가로 주시고. 네. 그 합계액만큼은 113억 8천에서 빠져 없어졌다 있습니다. 네,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차액 나머지는 이게 50억 7,500이면 다행인데 이거하고 차이 있을 걸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급여가 조금씩 상승하게 그 차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얼마 됩니까? 지금 2022년 10월 말로 연도말 퇴직 적립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정책표상에 50억 7,500이 적립되어 있는 잔액으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51억 7,400만 원 지금 퇴직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움은 행감에서 지적하고 자료 제출하러 가는데 적어도 이해관계자가 봤을 때 한눈에 딱 이해되도록 서류를 작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그 서식으로 다시 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불일치할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제가 직접.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동의료원에 세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을 의료 수익금을 갖고 하든지 적립을 해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그 부채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고 미지급권도 마찬가지고 선수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지금 안동의료원에서 지금 저희들 법정 적립 기준액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지금 현재 원래 저희들이 추계로는 64억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되어 있는 51억 7,400만 원하고 저희들 봤을 때 가부족이 12억 5천만 원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저희들 집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영욱 국장님, 이제 제가 본인이 말씀드리는 뭔가 하면 이게 현금주의를 하다 보면 그에 들어온 수입이고 지출인데 어떤 것들은 그에 지출해야 될 금액을 못 지출한 경우가 있으면 그 부채거든요. 그 다음에 받아야 될 걸 못 받았는 경우도 있어요. 의료원에 그게 많습니다. 세계 다. 많은 게 뭔가 하면 코로나 때 그 서비스 제공하고 그 받는 금액이 바로 안 들어오니까 미수금이 대부분이더라고요. 80% 넘어요.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도 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세계 의료원에 한번 과장님하고 해서 요거를 좀 체크해서 좀 건전하게 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시고 이거 답변은 조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기대하고 좀 다릅니다. 안동병원의 답변이 뭔가 하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접근성에 대한 대책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뭔가 하면 공공의료원 재활센터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요. 서울하고. 근데 경상북도가 많은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이제 안동을 갖고 온 거잖아요. 이게 경상북도가 강력시도 아니고 22개 시도가 쭉 시군에 흩어져 있다 보니 이 신도시에 이거를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 되면 저 멀리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질문했는데 이 답변을 보면은 이거는 뭐 복지부 승인과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런 답을 저는 요구를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가사 예를 들면 3개월에서 지금 찾아가는 행복병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대책이라도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답변은 좀 제가 드렸던 목적하고는 많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왜냐하면 여기에 오면은 요 애천, 영주, 안동 쪽에는 좀 가까워서 괜찮은데 저쪽 김천이라든지 남쪽의 청도라든지 이게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이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염려가 돼서 준비가 돼가 있는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답으로 온 거는 이게 뭐 말씀드린 대로 이 강력 단위 사업이라서 이 지금 여기밖에 설치할 수가 없고 이걸 추가로 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이거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고 지금 짓는 걸 다로 옮기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건지 계획이 있는지 이걸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도 다시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처장님하고 원장님들이 복지부 건강국의 감사에 왔었는데요. 지난번 감사를 3개월이나 하다가 보니까 좀 미흡한 게 있고 해가지고 이 자료를 보니까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누가 했던가 질이 있는데 괴롭힌 신고에 이전에 나왔는 조사가 보니까 얘는 관리직도 아니고 계약직이네요. 그 총장님 이제 왔은 지 얼마 안 되지만은요. 보이기는 임기가 12월 31일까지인데 연세도 아마 50세 한 70 몇 살인가. 계약직이라도 이런 그 기차 관리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 환자분이 오면은 주차장이 먼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상 쓰고 또 보통 병원은 또 보면은 나갈 때는 또 그 영수증이 있으면 주차비를 안 받죠, 환자들은요. 근데 이분들이 뭐 나가면서 돈 내라 이렇게 하면은 그 환자들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또 자기들끼리 또 갑질한다고 또 이렇게 또 하니까 서로 간에 이제 주최하는 요원들이 과연 환자들이 있는데 뭐 봉사하고 친절할까? 저 본 위원장은 벌써 절대 나오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분은 12월 31일까지 재계약하지 말고 이 갑질하는 그 주차 요원은 내보내시길 부탁드리고요. 맞죠, 원장님? 네. 그리고 아까 그 김일수 의원님도 얘기했지만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면 포항 우리 안동 김천우 의원의 세입 예산안을 보니까 이 예산안이 사업 예산, 자본 예산, 2월 예산 전체에 가지고 보니까 위에 총괄이 한 100억 정도 틀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의원들이 김천우 의원에 대해서 회계인데 문제가 있는가 이거? 밑에 거 맞아. 밑에 3개 예산안을 맞는데 전체 총괄 예산안에 그 보이기네 결산액이 100억이나 틀린다. 오늘 수정 내용 보이기네 100억도 넘어요. 한 110억 정도 돼요. 그럼 원장님 앞으로 이런 회계가 제대로 한 번 더 꼼꼼하게 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떨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네. 이 뭐 몇십억 하는 거 몇백억 하는 거 모르지만 110억 정도가 이 총계가 틀린다 하니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이거 감사 중지라요. 그렇지 내가 감사 중지를 합격하다가 막 전체가 틀리는 것도 하지만은 재감사를 합격하다가 이제 이 총계가 좀 뭐 회계하는 보는 분이 약간 착오가 있었겠다 해가지고 안 했는데 이걸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의원님이 사무처장에게 많은 질타를 했지만은요. 제가 어저께 아랫게 자료 요청을 하고 각 의료원마다 정관이 다 있더라고요. 포항의료는 정관 제29조 2항에 대해서 업무 사무처장의 업무 관장에 대해서 나왔고요. 또 김천호는 김천호 자체 규정에 의해서 8조에 나와 있고 또 안동의료는 정관 제29조 2항에 되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자기의 업무 이 규정에 나오는 거 보면 할 일이 많아요. 처장들이요. 총무부, 업무부, 공공의료 사업부, 시설관리부 업무 전반, 병원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사, 관제, 재무회계, 시설 운용, 안전관리 등의 병원관리, 기타 타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우리 사무처장들이 일이 많은데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사무처장의 일을 원장님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주고 있습니까 지금요? 우리 김천영 원장님 뭐 오래됐으니까. 네, 이제 제가 요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행정처장님이 이제 제가 와서 두 분이 계셨거든요. 네. 이제 행정처장님이 이제 요전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고 했지만은 병원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다.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2년 동안 걸리더라. 그 2년 돼도 다 모르겠더라. 쉽게 얘기해서. 그게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장님이 오시면은 어차피 처장님이 행정 경험이 많으시고 또 도와 여러 가지 연계가 원활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행정처장님한테 제가 도움을 구할 거는 도움을 구하고 또 행정처장님이 행정 경험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의료원 운용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목을 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돌아가는 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그 시스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환자 보는 거, 또 간호 업무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이 또 의사들이 하는 일, 의사들이 무슨 과를 어떻게 하는 일 이런 거에 대한 세세하게 이해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봐도 이제 안타까운 점은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은 있어도 본인이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어려운 건 있는 거는 이해는 가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행정처장님들이 해야 될 이 업무는 여러 가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도움은 많이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행정처장님을 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원장들이 또 어떤 내용을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와 또 이해를 또 좀 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제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행정처장님이 그게 뭐 그 여러 번에 파업해도 2년을 해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행정처장 자리매김한다. 국장님. 예. 앞으로 우리 의료원 3개월의 행정처장은요, 이 지사가 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지사님이 선정하면 임명은 각 의료원에서 할 겁니다. 우리 지사 선정하면 뭐 의료원장이 뭐 이 사람 뭐 의료원장이 그 사람 파악도 안 되는데 이 사람 안 됩니다. 원장이 맞지 못하잖아, 그죠? 그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의료원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막 공무원 출신이라도 그래도 복지 쪽에 이쪽에 했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뭐 지사기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 감사에서 나왔다고 지사님이 거리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될 수 있는 발전을 위해 가지고 처장이 대대전 처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말로 안 나간다. 행정감사할 때 무조건 안다 하는데 그걸 쫙 기억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그 지사님하고 이런 어떤 업무 보고를 할 때, 행정감사 업무 보고를 할 때 꼭 필히 얘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 상계 의료 원장님들하고 처장님들하고 또 회계부 시간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복지국 행정감사 오는 이유는요, 우리 전 의원이 볼 때 더해 의료원이 좀 발전되고 우리 도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의료원을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질타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상계의 의료 원장님들이 또 처장님들이 자기 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시고 또 세세만 우리 주차 관리하는 직원 계약직 직원이라도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가지고 우리 환자분들이 오시면 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역할을 또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